가족들에게 이체한 내역을 필터링해서 이 금액들을 이체받은 것 같은데 이 금액 중에 증여가 아닌 게 있으면 소명을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상속의 모든 것 김영석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윤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세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냈으면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워낙에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 억까지 내셨을 텐데 이 정도 냈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고비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상속세 세무조사 때문인데요. 설마 나한테 나오겠어 하다가 당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마친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세무조사 대체 언제 나와요? 네, 맞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신고하고 나서 9개월 이내에 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상속세 조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밀려서 1, 2년 내에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1에서 2년 정도만 지나도 상속세에 대한 기억은 가물가물해져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국세청 등기를 하나 받게 되죠. 세무조사 조사 시기 신청서. 제목부터 너무 무섭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상속세 조사를 이제 할 건데 조사 받을 시기를 한번 골라봐라 이런 서류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기를 골라서 회신을 하게 되면 이후에 담당 조사관이나 조사 기간 같은 게 적힌 사전 통지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사전 통지서에는 조사 사유, 조사 범위, 조사 기간을 명시해서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무조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상속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조사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조사 첫날 세무서에 한번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뭐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시면 같이 방문을 가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고, 혼자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혼자 방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세무조사 첫날부터 세무조사를 실제로 진행을 하진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혼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사 첫날부터 세금을 추징하려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납세자 권리 헌장이라고 해서 납세자한테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조사 받을 때 미란다 원칙 고지받는 것처럼 상속세 조사에서는 납세자 권리 헌장을 고지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긴장해가지고 방문하시는데 보통 한 5분, 10분 이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님이 신고한 내용은 잘 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추가로 소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소명 요구를 딱 받는 순간 상속인분들 심장이 진짜 쿵 합니다. 하나하나 소명을 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될 것 같고, 소명 요구 하나하나가 진짜 정말 무섭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세무조사에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5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 재산의 가액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두 번째는 10년 이내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이 있는지, 세 번째는 2년 이내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이 있는지, 네 번째는 상속을 받았는데 신고를 누락한 상속재산은 없는지, 다섯 번째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상속 공제를 반영한 건 없는지. 네, 정세무사님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건 사전증여 혐의점이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고인의 10년 계좌 거래 내역을 전산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미지처럼 이런 식으로 가족들에게 이체한 내역을 필터링해서 이 금액들을 이체받은 것 같은데 이 금액 중에 증여가 아닌 게 있으면 소명을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다음 나오는 이미지처럼 3년 전에 아들 계좌로 1,000만 원 나간 거 이거 증여 아닌가요?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녀한테 직접 이체한 건 외에도 자녀가 내야 될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고인께서 100% 다 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 요청이 자주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고인의 현금 인출액이에요.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인출액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에 썼나요? 라고 상속인한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입증을 못하면 그냥 인출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이제 가산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국세청의 공격을 받았으니 방어를 해야겠죠. 사전증의 혐의점에 대해 소명 요청을 받았는데 단순히 이거 다 생활비로 쓴 거야 또는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인정이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작성한 소명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법령 근거와 구체적인 증빙을 담아서 소명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소명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인에게 돈을 입금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은 내가 쓴 게 아니라 고인을 위해서 병원비나 간병비 같은 지출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비 영수증이랑 간병비 영수증과 입금받은 금액을 대조해서 이건 증여가 아니라 고인을 위해서 쓴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소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관님한테 무슨 3만원짜리 영수증까지 첨부하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조사관님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 세무조사 과정이 끝나면 세무조사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세무조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세액 추징, 둘째는 신고 시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액 환급입니다. 우선 첫 번째인 세액 추징은 사실 상속세 세무조사에서는 가장 흔한 경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수많은 소명 요청을 받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단 한 개라도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세액이 추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게다가 상속세 세무조사 특성상 조사 기간이 1, 2주일이 아니라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정말 심도 있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 한 개라도 걸려서 추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고 시인인데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항상 목표로 삼는 결과입니다. 신고 시인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뿌듯하게 느끼긴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액 환급인데요. 사실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미리 챙기지 못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적용을 해서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세무조사라는 게 무조건 세금을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조사가 아니라 세금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드물게 환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상속세 사전 통지부터 결과 통지까지 상속세 세무조사의 전체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세무조사가 참 까다롭구나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사는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명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무조사가 행정 절차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춰서 소명을 해주셔야 조금이라도 방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상속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